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 시장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포트에 집중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죠.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또 히든카드로 추천 종목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는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한번 봐드릴까 합니다. 자, 460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이 종목을 6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지금 57,600원까지 내려가 있고 근데 수급은 외국인이 이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삽니다. 그런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잠깐 쉬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뭐 한미반도체야 올해 워낙에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11,000원대에서 시작해서 68,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네, 시청자님 꽤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죠. 네. 12월 초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실적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세요.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는 또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좀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실 생각이고요. 1분기까지 가져갔을 때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는 64,000원이라고 함께 또 남겨주셨어요. 더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박주현 운용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자 운용님부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보유 의견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HBM 반도체 장비의 핵심 종목이고, 또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 이를 포함해가지고 가장 근접하는 실적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PSK 홀딩스 얘기를 할 때 리플로우 장비 자체도 그 HBM 반도체 장비의 핵심 장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출액 단위가 크지가 않다.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싸지가 않군요. 예, 그래서 공부가. 실적 개선 속도 네. 자체가 제한적이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연초에 주가가 11,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6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배, 6배 올라왔어요. 그럼 5배, 6배 올라왔으면 HBM 반도체 장비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 성장이 얼마만큼 전개가 좀 될지 매출액 단위가 뭐 2배, 3배 정도까지 성장이 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회사가 HBM 반도체 장비 대장주 성격이 시가총액이 거의 6조 원 가까이가 되니까 기관 투자가 또 관심을 좀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보시게 되게 되면 2025년도에 지금 영업이익 단위가 1,780억이거든요. 1,780억이고 2022년도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반도체판이 괜찮을 때 2025년도에 1,780억 단기 수익 1,500억이거든요. 1,500억이면 PR 단위로 제가 37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37배가 주가 싸냐 비싸냐. 반도체 장비 회사로 제가 각각 비교할 때 반도체 장비로 따지면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ASML을 예를 들거든요. 네,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맞아요. 그 회사가 2025년도에 PR 단위로 25배입니다. 그럼 그게 최고치네요. 예, 그래서 25배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보다 제가 방송을 얘기할 때 엔비디아가 주가 싸다고 얘기하거든요. 엔비디아가 2025년도 시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R 단위로 23배,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주가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6만 원대 사셨으면 지금 거의 40배거든요. 너무 비싸네요. 예. 네, 너무 비싸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HBM 반도체의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내년도 시장 자체도 AI 반도체가 핵심일 거고 HBM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HBM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 지속이 좀 될 건데 주가가 얼마만큼 가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올해 5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체는 크지가 않다. 증권사들도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자체가 7만 원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는 대체적으로 6만 8천 원, 7만 원 정도가 넘어간 데가 없어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자체가 12개월 목표 주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반도체 핵심이니까 아직 뭐 꺾이지는 않아. 오늘 뭐 아래꼴 좀 달아서 오늘 좀 아마 철렁 거렸을 거예요. 장중에 거의 막 8%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과 개인 투자가를 샀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들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게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피처인데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내일부터는 수급이 괜찮아질 건데 개인 투자가들이 파는 이유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 부분 자체는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이 좀 됐지만은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주주 명부에 등재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액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와 무관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고 한 자금들이 있어요.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로 15.4% 정도 세금으로 끝나는 건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5월 달에 종합과세가 적용이 받습니다. 배당 받고 그러면. 그거 더 높아요? 예? 높죠. 배당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주식에서 예컨대 배당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배당금으로 2천만 원 들어오고 은행에 또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그렇죠. 예금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예금 이자로 들어온다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지만은 2천만 원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큰 손들이 그걸 것을 싫어해요. 그렇군요. 그런 물량들이 오늘까지 매도가 나오는 게. 그럼 내일은 어떠냐? 내일은 이제 배당액이 되는 거니까 개인 투자가 내일은 주식 살 거예요. 오늘 그런 때문에 좀 한미반도체도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제가 보유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표 수익은 짧다. 근데 우리 청장님이 6만 4천 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6만 4천 원이면 주식 사지 말아야 되죠. 6만 원대.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청장님 6만 700원 샀잖아요. 더 갈 줄 알고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라간 주식 같은 게 한미 같은 게 최소 목표 주가 3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어야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짧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 약간 높여놨어요. 6만 8천 원이고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도 같은 보유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준환 전문가는요? 네. 그러니까 실적을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좀 실적 쇼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그 하이닉스에서 한 1,000억 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이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3분기에. 그래서 전년 동기 3분기 같은 경우에 약 60%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3%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쇼크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분기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전체 매출은 이제 MSVP 장비라는 것에 이제 거의 60%가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SVP가 이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실적이 반등하기가 힘듭니다. 이 MSVP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 절단하고 이제 검사 장비 같이 들어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고객사들이 있는데 여기가 장비 발주를 조금 줄였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MSVP 쪽 매출이 작다 보니까 3분기도 별로 좋지 않고 4분기까지 지금 좋지 않습니다. HBM 장비, 즉 TC 본더 쪽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4분기도 좋지 않다. 좀 이런 부분이 어떤 주가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년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래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요 MSVP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전후인데 HBM, TC 본더는 대당한 20억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쪽도 HBM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신다면 HBM, 이 장비 즉 TC 본더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4,5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거둘 것으로 한미반도체는 보고 있는데 거의 한 2,600억 정도가 HBM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가는 HBM, 즉 TC 본더 그 장비, 본딩 장비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끌고 가는 전략은 맞는데 지금 평단이 67,000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64,000원 목표가는 정말로 좀 한 5%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방으로는 조금 열려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는요. 상방으로는 조금 갇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기관이나 외인은 좀 사는데 그래서 개인의 어떤 매도 물량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4분기 실적 좀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주가의 어떤 이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을 보신다면 HBM 시장은 이제 연평균 16%씩 2027년까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예, 좋은 쪽은.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고객사 납품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숫자로 나타나고 반영이 될 경우에 저는 7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재차 반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디바이스로 가고 CXL로 가고 계속해서 CXL 온디바이스 쪽이 좀 강합니다. HBM은 지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저번에 그 HBM 이 후공정이 갈 때 전공정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도 좀 순환매적인 어떤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좀 많이 소외되고 이미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차트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손절가를 조금 여유롭게 좀 두긴 뒀는데요. 만약에 반도체 쪽을 좀 더 보신다고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한미반도체 이외에 온디바이스 쪽을 좀 다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잡히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어떤 발주라든가 어떤 그런 매출 어떤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지금 10% 정도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손절도 지금 당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런데 내년 1분기 이후까지 보신다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실 만하지 않나 10% 비중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이신데 박주영 운용료가 약간 매도 쪽에 좀 가깝습니다. 목표가는 68,000원. 그러니까 목표가 64,000원 잡으셨으니까 어쨌든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고요. 손절가 55,000원입니다.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보유 의견. 목표가 7만 원에 손절가 51,500원인데요. 이거 말고도 단기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두 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반드시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 남겨주세요. 전화로도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햇님님께서 올려주신 코리아 서키트 보겠습니다. PCB 쪽으로 가는데요. 25,000원에 사셨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 아닐까.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12월 들어서 진짜 굉장히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와가지고 전고점은 그냥 확 깨고 올라가 버렸어요. 기판의 시대가 오는가. 네. FC, BJ다 했죠, 뭐다 시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다시 좀 세서 그런 건지 약간은 좀 내려오고 있는 움직임들도 살짝 잡히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는 건지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제 이 부분과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FC, BJ나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 또 매출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회사지 않습니까? 네. 본업 자체도 PCB고 자회사가 그 두 개 회사가 있죠.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테라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PCB 회사고 네. 또 영풍그룹이 대주주니까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하고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는 자체가 최근에 PC 때문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CXL 반도체 제로로 좀 엮이면서 근데 네. 회사가 PCB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DDR5와 연결된 CXL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가 CXL 반도체 상표를 4개를 출원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반도체 관련 하려나 보다 삼성.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그 상표를 출원했다는 자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CXL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가요? CXL 약세인데 이제 CPU와 메모리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밀렸죠. 부분 자체를
이번 그 CXL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기를 좀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 상표를 출원했다는 자체는 본격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니까 관련 쪽에 장비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분명히 한번 시정은 좋아진다고 좀 봐요. 네. 그래서 관련 쪽에 뭐 여전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CXL 관련 시장 규모 자체가 2028년도에 뭐 20조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엑스콘 그다음에 네워셈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네.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한 5종목이 관련 CXL 반도체 쪽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앞서간 쪽에 부각된 회사가 그 오킨스 전자라는 회사가 오늘 주가가 거의 12%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100% 올라왔고 이들 종목들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 올라왔어. 그다음에 네오셈 주가 자체도 이 종목도 투자 경고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온 상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CXL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한 번 더 간다. 오늘 이제 제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 12,000원대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 계속적으로 이슈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 코리아 서키트는 조금 전 무겁게 봐요. 일단 PCB 회사 쪽이고, 그리고 일단은 22,000원대 기술적으로 지금 지난 7월 중순 때가 22,000원대에서 딱 지금 거의 장을 좀 받았거든요. 여기 돌파 여부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선도 종목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정도는 뭐 길게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CX 반도체 재료를 떠나서, 2025년도 가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 한다면 리스크 관리 한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9,600원, 800원도만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상승할 건데 근데 일단 22,000원 돌파 여부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계속 22,000원 가면 계속 지금 서너 차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19,6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단기적으로 22,000원 돌파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 정도 되면 여전히 CXL 반도체 자체가 내년도도 1월 달에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으니까 24,5천원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9,500원 정도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내려온다 한다 하더라도 21일 평선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19,000원대 지지를 받습니다. 서서 이걸 물린다 한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6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2,000원이 고점이니까 이 사이에서는 10% 정도는 추가 매수인 것 자체는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이 코리아 서키트와 관련된 운용 전략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조금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손절가 19,600원, 그리고 22,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셔서 돌파되면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수현님의 종목 동국제약으로 이어갑니다. 네. 16,5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동국제약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청자님 가시고 계신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강한 급반등과 함께 이제 희망이 보이는 구간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네요. 동국제약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추세 괜찮습니다. 그래서 16,500원은 충분히 올 것 같네요. 네, 올 것 같고, 보유 의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고점이 한 17,100원 정도, 17,000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뭐 그 이상, 뭐 17,500원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동국제약은 혹시 뭐 제약바이오를 보시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좀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사업을 좀 진출을 해서 화장품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나 건기식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내년에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지난해 연매출이 6,616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내년에도 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7,306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52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수급 같은 것들도 상당히 뭐 양호한 편이네요.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제약바이오보다는 이런 뭐 미용 쪽, 미용 기기도 지금 하거든요. 미용 기기나 뭐 건기식 이런 쪽으로 보시고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충분히 뭐 익절을 17,000원 이상부터 뭐 익절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이 체질 변화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17,0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나가는 전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홈쇼핑에서 여기서 하는 거 쓰고 있는데 그래요? 재구매율도 좋아요? 높고요. 저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또 이렇게 바로 예. 또 구매 후기가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제 얼굴에 네. 없는 민감성인데 네. 홈쇼핑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간 잘하고 있군요. 동국제약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어쨌든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신대가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예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14,300원에 10% 됩니다. 예 이거 들고 계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사셨군요. 예. 10%. 야, 그럼 신테카 바이오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습니까? 뭐 컨퍼런스 거기도 간다 하고요. 또 20일도 뚫었고 의회에서 올라와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샀거든요. 한 네. 16,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아까 오를 때 못 팔았어. 그래 오를 줄 알고 그랬더만 다 데려가더라고요. 요거 짧게 보시는 거예요? 예? 짧게 보십니까? 아니 컨퍼런스 짧게 뭐 길게고 그런 건 상관없고요. 요새는 목표가 하도 올라갔다 도달하면. 조금 뭐 불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테카 바이오 지금 뭐 일정도 보셨고 또 이평선 매매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도 진단 받아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때문에 사신 거죠? 예. 예. 이게 예사가 늦게 발표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발표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예사가 이제 그 AI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이제 추천원대에서 올라왔고 AI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누른짓이라든가 올라갈 때 이 종목도 그런 수혜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크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가 19,000원대인데 지금은 14,0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회사가 아마 쇼케이스 형태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 자체가 1대1 미팅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사가 이제 뒤늦게 참여한 것 자체도 약간 이제 주가 관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 정도까지는 재료가 좀 사라져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또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안 좋죠. 윗골을 좀 달고 지금 무응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아랫골 좀 달고 좀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월 8일 정도 좀 되는 거니까 6일 정도에 6일 정도 되면 연초 한 금요일 정도 좀 되나요? 그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아마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가격을 떠나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때 잘하면 우리 청년님이 16,000원 정도 보신다고 그랬나요? 네. 16,000원? 네, 그렇죠. 16,000원. 저도 개인적으로 15,6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차트 그런 자체가 안 좋지만은 조금 이제 2, 3일 정도 약간 등락 과정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있는 종목도 쉽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는 16,000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인 우리 시청자님 14,300원을 사셨으니까 딱 한 10% 정도 언저리 15,600원, 8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탄탄하니까 12,000원 정도는 계속 이동평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사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도 계속 지금 적자가 난 회사니까 매출액은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예사도 내년도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예사는 대신 최근에 보니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많이 전환이 좀 되면서 자본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좀 되면 부채는 줄어들면서 자본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은 조금 증가됩니다. 다만 자본 여건 자체가 300억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도 이 종목은 전환사채라든가 뭐 제3자 배정이라든가 증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도 목표 주가를 15,600원, 8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게 모멘텀이
끝나면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2,500 정도 이탈을 하면 단기 대응 전략이라 한다면 뭐 짧게 손절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궁금하신 거 해결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신테크 바이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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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팜 SK SK 바이오팜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 103,000원. 103,000원에 30%. 아,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딱 그 부분 찍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 나오면서 오늘 97,00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3월 달까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월 달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은 3월 달까지 일단 쭉 끌고 가볼 생각이시고 지금 요 반등세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목표가 잡으면 되는지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탑3 종목 중에 하나로 그쵸. SK 바이오팜을 찝어주셔서 어떻게 진단할까요? 네, 아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제약 바이오 3개 종목을 제가 꼽았는데 그것이 SK 바이오팜이 첫 번째인데 그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1월 9일에 아시아 퍼시픽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아시아 퍼시픽 섹터에서 이 SK 바이오팜이 이제 대표이사가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내내 거의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수급주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의 이 수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실만 하고요. 뭐 당장 가진 않아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는 제약 바이오가 맞긴 맞는데 파이프라인이 좋거나 아니면 이런 모회사가 좀 탄탄한 회사, 재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신약 개발 회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SK 바이오팜이죠.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임상 3상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보시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103,000 지금 매수가 103,000원은 충분히 넘어서 103,000한 3,400원 정도 제가 지금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전고 8월달 전고죠.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타임에서 나만 믿고 따라 전타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년 이제 미국의 그 뇌전증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 1위가 기대되는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만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전증 치료제의 어떤 미국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 근데 이것이 뭐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JP 모건 헬스케어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단기 모멘텀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선 1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뭐 지금 이상의 어떤 가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얘기하시는데 내년 한 상반기 후반, 즉 거의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미국의 어떤 매출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뇌전증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위로 보신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되게 수급도 좋고 모멘텀이 좀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지금의 평단이 오시면 그 이후부터 뭐 매도 가능하시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되고 그 이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합니다.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112,000원 정도까지 보이고요. 네. 네, 시청자님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길게 가져갔을 때 3월 이후까지 가져갔을 때도 모멘텀이 남아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목표가 112,000원 전에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매수 잘 하셨고요. 수익 꼭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짱구 엄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도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 때문에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우리 박준 운용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요. 근데 이번에 가져주신 종목은 이제 CXL 관련해가지고 TLB입니다. 3만 원의 매수가를 잡으셨고요. 지금 약간 살짝 깼죠? 지금 10%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이제 제주 반도체로 또 다른 반도체, 또 CXL로 또 반도체에서 또 반도체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서 높아 보이는데, 운영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TLB는 원래 회사도 이제 인쇄 회로기판 회사거든요. 앞서 이제 코리아 서킷도 좀 말씀드렸는데 대신 네. 예사는 이제 인쇄 회로기판 중에서 DDR5와 관련된 인쇄 회로기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현재 지금 HBM 반도체가 고성능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DDR5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DDR4보다는 DDR5 쪽에 아무래도 많이 생산이 좀 된다 하더라면 DDR5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인 TLB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그 TLB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0360인가요? 아비코전자라든가 이들 회사들이 DDR5와 관련된 인쇄 회로기판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에서 HBM 반도체, 그다음 CXL 반도체 쪽에 이제 뭐 관련이 돼 있죠. 어떻게 본다 한다면 DDR5가 AI 반도체 핵심이고 그에 관련돼서 그 인쇄 회로기판 쪽에 TLB라는 회사가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DDR5와 관련해서 그런 또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DDR5 시장이 빠르게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도 좀 빠르게 좀 좋아질 겁니다. 올해 실적은 아마 이제 최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올해 영업이 48억, 내년도 200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뭐 29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이제 이게 밸류로 본다 한다면 2019년도 기준, 2025년도 기준에서 지금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쇄 회로기판 회사가 앞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추정 실적으로 보면 2025년도에 PR이 지금 8배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12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려본다 한다면 네. CXL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관련 쪽에 엮일 수 있겠지만은 밸류로 따지면 주가 오버슈팅 나오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을 하면서 유가를 좀 달고 밀렸는데 오늘 또 그 유가를 못 달고 돌파를 못 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힘이 붙인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시청자님이 3만 원대 사셨는데 제가 보기에 3만 원에 사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3만 원에 살게 되게 되면 빠지면 10%고 위로 올라가면 10%예요. 이런 주식은 사서는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10%고 빠지면 10%. 예, 그렇죠.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업은 현재로 봐서는 32,000원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잘못 샀다 생각을 하시고 32,200원대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었거든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보면 올해 7월달 정도에서도 이때 31,700원, 그 이전에도 이제 31,000원대니까 이게 32,000원이 상당히 버거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짧게 31,500원, 32,000원대에서 매도하고 사시더라도 최소한 28,000원 아래권에 좀 사셔야지 수익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을 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2,000원 드리는데 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기다리지는 마시고 약간 수익에 대한 생각을 좀 낮추셔가지고 잘 나오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송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가지고 계시고요. 이것도, 예. 네, 37,800원 매수하셨고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최근의 흐름도 워낙에 좋지만 올 한 해 내내 정말 주가가 급성장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오늘도 장중에는 또 4만 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가 면역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쪽으로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올 한 해 내내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이 근데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까도 탑3. 탑3에 맞아요. 들어가는 역시나. 네.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고요. 최근 2020년 고가네요. 41,950원인데 그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리는 지금 봐서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게 관련사가 이게 이뮤노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입니다. 7조 원.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어떻게 되죠? 2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뭐 저랑 같은 생각인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최소 이뮤노반트의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 2조 4천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런 의견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지금 이익을 거두는 그 이익의 절반 정도를 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상당히 지금 주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수급이 지금 많이 지금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차트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봉이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저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차트는 시장의 어떤 관심,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뭐 외인하고 기관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뮤노반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9일 이뮤노반트의 JP 모건 헬스케어 발표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미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지금 거두면서 지금 지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적인 부분도 좀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뮤노반트에.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그 미장에서 이뮤노반트의 어떤 주가 추이도 좀 보시되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목표가는 우선 전고 42,000원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상 뭐 55,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확인해 주셨어요. 네. 고점 돌파는 물론이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5만 원 이상, 5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 수익의 폭을 늘려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예, 짧게 동대문 슈퍼맨님께서 귀엽다. 네. GI 이노베이션 네. 19,910원에 20%가 되겠습니다.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 20%를 어떻게 얼마에 매도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영님? 이 종목이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참여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려진 주식입니다. 아마 11월 중순부터, 그래서 이 종목 보시게 되면 11월 중순부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발표가 좀 됐거든요. 1000개가. 근데 예산은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 쇼케이스 행태로 참여한 기업들이 많은데 예사 특징이 뭐냐면 JP모건 측에서 참가해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갑자기 신뢰도 확 올라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일단 쇼케이스라든가 참가 형태로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기업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1대1 미팅이라든가 초청 형식으로 간 회사들은 가서 1대1 미팅이라는 자체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로열티와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 그렇군요. 회사가 또 실질적으로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보게 되면 그 전에도 기술 수출 많이 했어요. 추가적으로 회사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또 JP 모건 측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1대1 미팅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임박해서 재료가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회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보시면 내년도에 기술 로열티와 관련해서 1,000억이 들어온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건 괜찮다는 거죠. 돈이 당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런 1대1 미팅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음봉이 좀 나왔지만은 대신 이 종목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작년 3월 달에 IPO를 했거든요. 공모가격이 13,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별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임박해서 28,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고의 의견이고, 추가적으로 아마 40% 이상은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 가격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 정도가 충분히 이 종목은 그런 1대1 미팅도 잡혀져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시고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대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